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랑정입니다. 오늘은 좀 평소에 안 하던 얘기인데요.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좀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한번 제가 왜 아꼈는지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그리고 제 책 강의는 좌측 하단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제 정규 강의 10기 이제 모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게 여러분 보시면 유튜버들 중에 저 같은 부동산 유튜버 꽤 많잖아요. 그리고 조회수가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저 많이 봐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어요. 음, 저는 여태까지 한 목소리, 제 주장, 그리고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지 않고 제 주장을 욕을 먹더라도 해온 게 여러분들이 그걸 어느 정도 인정해 주셔서 찾아주신 것 같아요. 그 점은 너무 감사드리고 옛날엔 걱정을 많이 했었죠. 왜냐면 너무 대중적이지 못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런 조회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유추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 저는 그 생각 안 해요. 이 유튜버가 나보다 컨텐츠가 안 좋은데 보니까 나보다 투자를 못하는 것 같은데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온다. 잘못됐다. 여러분들이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냥 유튜버는 구독자 많고 조회수 많이 나오는 게 그 사람이 좋은 유튜버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게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좋은 유튜버의 판단 근거는 뭐예요? 뭐든지 자본주의 사회는 실적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저도 뭔가 그게 아쉬우면은 제가 더 노력을 해야죠. 근데 오늘 포인트는 이게 아닙니다. 오늘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2022년도에 월세 전세 사지 말고 집을 사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그걸로 책을 쓰고 강의를 만들었을 정도로 부담감을 가지면서까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시장에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영상을 계속 만들었죠. 그런데 제가 조회수가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폭락, 하락을 논하는 분들의 영상이 많이 나올까요? 아시겠지만 만약에 제목에 폭락을 넣거나 아파트 반토막이란 단어를 넣거나 뭐 금리 인상, 연끌 쪽의 눈물 이런 자극적인 단어를 쓰면은 저조차도 당장 조회수가 더 나와요. 사실 저도 쓰고 싶겠죠. 근데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하락한다? 그러니까 뭔가 내려간다? 이런 불안감을 터치하는 게 왜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올까? 라는 생각을 넘어서 이게 만약에 사람들이 그런 불안함, 내려간다, 폭락한다, 이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 걸 계속 많이 보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관망해야 된다. 지금은 집을 살 때가 아니다. 하락하는 중이다. 영골족 죽어난다. 곡소리 난다. 이런 게 조회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분들은 저보다 컨텐츠가 훨씬 좋을 거예요.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컨텐츠를 계속 그렇게 찾아서 시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집을 살 이유가 없겠죠. 집을 누가 사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끌족의 눈물. 집 사고 피눈물 흘린다. 폭락한다. 폭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누가 집을 삽니까? 그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집을 사지 않으면 어떤 선택지가 남죠? 맞아요. 집을 사지 않으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나 월세를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기간 동안에 만기가 다가오지 않은 분들, 아직은 집을 구할 필요가 없는 분들은 당장은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언젠간 다가올 일이에요. 2년 전에는 남의 일이지만 올해는 내일이 될 수 있고 오늘은 내일이 아니지만 2년 후에는 내일이 될 수가 있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영리한 사람, 현명한 사람은 반드시 사회 현상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이거는 멍청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의 차이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고3짜리 애가 있어요. 공부를 안 해요. 사람들이 한심해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고3인데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고3인데 공부를 안 하잖아요. 고1짜리가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해요. 고1짜리가 공부를 안 하는 게 더 심각해요? 고3짜리가 공부를 안 하는 게 더 심각해요? 감이 안 오세요? 고3짜리가 공부 안 하는 게 심각해요? 삼수생이 공부 안 하는 게 심각해요? 이거예요. 사람들은 영리할수록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이 다가올지 미리 대비한단 말이에요. 누가 더 영리한데요? 이 학생들 중에서. 삼수생이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 괜찮아라고 하세요.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현명한 사람은 다가올 일을 무조건 대비합니다.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이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감각이에요.
자, 어쨌건 현실 문제라고 쳤을 때 폭락한다, 떨어진다는 걸 많이 보시게 되면 집을 안 사겠죠. 근데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에서 부족한 게 뭐예요? 저금리? 대출? 사실 대출도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긴 한데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부족한 건 다주택자 투기꾼이에요. 다주택자 투기꾼이 있어야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되고 시장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당장은 어려워요. 그런데 폭락한다, 내려간다는 조회수가 더 나오고 여기에 심취해 있으면 사람들이 집을 살 이유가 없죠. 누가 삽니까? 그러면 전월세 시장으로 갈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유튜브를 봤는데 집값이 떨어진대요. 그러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세 월세를 구할 거예요. 근데 전세 월세는 누가 공급을 하죠? 집을 산 사람이 공급을 해요. 근데 그런 영상을 많이 보면 집을 살까요? 집을 안 사죠. 그럼 집을 사는 사람은 줄어들어서 전세 월세 공급이 줄어들고 폭락론을 많이 보니까 전세 월세의 수요는 올라가니까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죠. 여태까지 전세가나 월세가가 왜 이렇게 오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전세 월세가 왜 오르는데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제 이 빈이 있잖아요. 제가 이걸 예를 들어서 옷가게에서 10,000원에 샀는데 여러분한테 100,000원에 팔고 싶은 거예요. 팔릴까요? 안 팔리죠. 누가 이걸 100,000원에 사요? 가게 가면 10,000원짜리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자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가게에서 팔질 않고 지구상에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없는데 다 10만 원씩 불러요. 그럼 이 모자는 지금부터 10만 원이에요. 집값은 겨우 이렇게 단순한 이론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집주인이 싸게 팔고 싶으면 싸게 팔면 되고요. 집주인이 비싸게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으면 안 팔려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뭐 자전거래다 아니면 자갓길이 담합이다. 너무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 그리고 시장에 참여도 하지 않는 분들이 지어내는 말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자꾸 자극적인 예만 끌어내서 언론에서 다룬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매매가는 차처하더라도 전세 월세 가격은 안정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랑 같이 생각을 해보자니까요. 전세 월세를 집주인이 공급하죠. 근데 집이 여러 채인 사람이 공급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그래 왔죠. 2017년도 이후로 다주택자를 규제를 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017년도 이후로 2, 3년의 갭은 있겠지만 어차피 전세가 상승은 정해져 있던 거예요. 이미 사회적으로 약속이 돼 있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 와중에 이것도 부족해서 2020년도 7월에 임대차 3법을 통과를 시켰죠. 이거 통과시키고도 지금 별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전 여기서도 이해를 안 돼서 사람들이 진짜 이미 시장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고 모르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임대차 3법은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손에 꼽힐 정도로 위대한 법안이에요. 집을 가진 사람한테 엄청난 기회를 준 거예요. 사용 가치가 올라갔는데 소유 가치가 어떻게 안 올라갑니까, 여러분? 이 사무실의 월세가 2배 오르면 사무실 가격이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사무실에 지금 월세를 200을 내고 있는데 갑자기 400으로 올랐어요. 거기까지는 좋죠. 여기서 관심이 끝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그 건물 가격은 가만히 있을까요? 똑같아요. 임대 3법이 뭐예요? 그렇죠? 공급자에게 불혜택을 그리고 임차인에게 혜택을 공급자에게 불혜택을 주니까 줄고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니까 늘고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폭락론자를 많이 보면은 집을 살 사람이 없으니까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고 생각을 해봐요. 폭락론을 외치시는 분들이 사실은 지금 시장이 흘러왔던 방향 그대로 계속 푸시하고 계신 건데 그분들 말대로 폭락이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몇 년 동안 폭락하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계속 인기가 있는 이유를 저는 알아요. 자기 알 바 아니거든요. 시장 참여자가 아니시잖아요, 사실. 시장 참여자면 그걸 2년, 3년 이상 믿을 리가 없어요. 근데 저는 폭락론자 유튜버 분들을 비난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냉정한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수요가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요가 저보다 영상 조회수가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저도 좀 충격을 받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대형 채널 유튜버 분들도 심지어 뭐 관망해야 된다, 리스크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구독자가 많으신 분들도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제 기준에서 감히 제 주제지만 제 기준에서 저는 좀 실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쭉 봤을 때 조회수가 많은 채널이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지지하는 채널은 많아요. 그런데 하락론, 폭락론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월세 시장의 안정은 더 멀어질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껏 집을 사도 된다, 투기해도 된다, 집 사서 전세 놔도 된다라는 세상이 올수록 전세가 월세가 안정이 온 다음에 매매가 안정이 다가오는 시간도 점점 다가올 거예요. 물론 단시간적으로는 누군가 부담감을 느끼겠죠. 여러분이 전 이거는 알고 유튜버들, 부동산 유튜버들을 솔팅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